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2030 세대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광주리가 청년 마음 상담소를 열고 청년들의 회복을 돕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는 손양원 목사의 기념관이 지역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사무총장 후보 경선에 김종명, 박종호, 이민기 목사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 정상화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학 입시 준비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입시생 중에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탈북 과정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단 늦가기 대학 입시생을 만나봅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33살 늦가기 대학생에 도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으로 들어와 간호사의 꿈을 키운 북한 이탈 주민 정가영 씨입니다. 정 씨는 30살이 되던 해인 2018년 2월 유엔의 대북 제재로 근무하던 호텔에서 월급이 끊기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으로 인도해줄 사람도 비용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 씨는 다급한 마음에 호롤단신의 몸으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다고 회고합니다. 강폭이 한 200m 정도로 높은데 얼음으로 기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일단 나섰는데 사실 나섰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일단 경비대가 막 머리 위로 계속 지나다니고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어요. 정 씨는 중국과 동남아를 전전하며 2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탈북민 구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선교회와 연이 닿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 기적 같다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뭐 내 혼자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원하겠다고 딱 계획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탈북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을 거쳐 못다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사랑학교에 입학한 정 씨는 한국어와 진로교육, 심리상담 등을 받으며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정착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보고 배우며 정 씨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제가 많이 깨닫고 많이 배워서 이제 남은 것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또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학교 측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늦은 나이에 간호사를 꿈꾸는 정 씨가 대학 입시에 도전하는 것은 큰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품었던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자기 꿈을 이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간을 지나 이젠 새롭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탈북 청년들. 탈북을 하면서 소망했던 새로운 꿈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2030 세대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2분기에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우울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NGO 사랑광주리가 청년 마음 상담소를 열어 청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 정도의 친구가 되려면 본인을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나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 1년 이상? 1년 이상? 네. 서울 노량진 청년센터 라브리 내부에 위치한 청년 마음 상담소입니다. 유모 씨는 3주 전 이곳을 찾아 10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최지은 상담실장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만큼은 마음 편히 타인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업무나 일상 속 크고 작은 고민을 얘기하며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인정하게 되는 부분에서 치유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신에 대해서 행동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를 이제 가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일주일이 조금 이제 행복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는 내담자에게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얻는 거기 때문에. 청년 마음 상담소는 코로나 블루나 취업,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회복을 위해 올해 8월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NGO 단체 사랑광주리가 운영하던 청년들을 위한 스터디 공간 청년센터 라브리의 일부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또 진로나 또 가정 또 혹은 뭐 대인관계 등으로 또 어려우신 분들이 이 상담소 오셔서 또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마음 상담소는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30명 이상이 상담을 신청해 처음에 계획했던 상담 일정인 일주일에 2번 운영보다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목요일은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개인이나 그룹 단위로 50분간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평생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안아 양자로 삼은 것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손 목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경상남도 함안에 설립돼 지역과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경본부 이진우 PD가 찾아가 봤습니다. 낡은 초가집 밑으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의 동상이 보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의 어릴 적 모습을 본떠 만든 동상과 생가입니다. 초가집 옆으로 9개의 기도문을 따라가니 손양원 기념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상남도 함안에서 출생한 손양원 목사의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함안군과 칠원교회,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가 협력해 지난 2015년에 설립했습니다. 그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도 기독교의 이런 유산이 있다. 이 지역 사람 중에 이렇게 세계적인 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자부심도 있고 또 예술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념관은 지역의 관광 명소로도 자리매김하며 방문객들에게 기독교의 업적과 복음을 알리는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간 방문 인원이 3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방문이 큰 비중을 차지해 교육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만 명가량 오는데 그중에 청소년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이 기념관을 소개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전할 때 가장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 정치계에서도 협력의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기념관 측은 손 목사의 업적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확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함안군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기념관은 임시휴관에 들어갔지만 곧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와 기념관 시설에 대한 안내를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사무총장 후보 경선에 3명이 출마했습니다. 사무총장 연임에 도전하는 제주노회 김종명 목사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 교회 수호에 앞장서온 안양노회 박종호 목사, 현재 총회 세계선교위원회를 이끄는 새서울노회 이민기 목사입니다. 이들은 소견서에서 3년의 임기 동안 총회 발전을 위해 섬기겠다는 각자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입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은 선거특례법에 따른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경쟁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기증받아 필요한 교회에 전달하는 미션카 선교회가 12호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자는 신길감리교회 손태희 장로로 자신이 사용하던 승합 차량을 진주 팔복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차량을 받은 진주 팔복교회 송홍범 목사는 연로한 교회 어르신들을 태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증해 주신 차량으로 성도님들의 발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태아 생명을 위한 국제적인 기도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국내에서도 열립니다. 영화 언플랜드의 주인공이 낙태 시술소를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한 이 캠페인은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 900여 개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만 명의 태아가 구조됐고 100여 개의 낙태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0일간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0부제 예약에 참여하지 못한 18에서 49세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에서 49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18에서 35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21일 오후 8시부터는 18에서 49 미예약자 전체가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스마트폰 쿠브 앱이나 예방접종 사이트, 질병청과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에 손해를 입은 전국 예비신랑 신부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 관계자는 1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관련 분쟁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했다며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예비 부부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9일부터 5일간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갈등 수준이 상위권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기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갈등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한국은 정치 4위, 경제 3위, 사회 2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순위는 3위로 멕시코와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전경련은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법적 정치적인 통제,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 등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 케이스와 이어폰, 헤드셋 등 스마트기기 용품 42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물질은 준용 기준인 0.1% 이하를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었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 폐업은 5,8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폐업은 반기 기준 2002년 상반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는 건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되기 직전 현금 다발을 싣고 국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AE 외무부는 18일 관영 매체인 WAM 통신을 통해 가니 대통령과 가족을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입국했는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18일 SNS 영상 메시지의 모습을 드러낸 가니 대통령은 도피 당시 2천억 원의 현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커피의 소비자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과 한파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국제시장에선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 생산 비용 상승도 가격이 오르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커피 산업협회는 9월 말까지 커피 소비자 가격이 35%에서 4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야근이 잦으면 심박수가 급증하는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튤레인 대학 보건열대의학대학의 치루 교수 연구팀은 28만 4천여 명의 건강정보가 수록된 영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사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심방세동 발생률은 야근 교대 근무를 한 기간이 길고 야근 당번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인과관계를 규정할 순 없지만 잦은 야근은 심방세동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며 해결책으로 운동을 권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체감온도는 31도까지 올라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 동부, 경상권 내륙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인 금요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사선을 넘은 탈북민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겪으며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는 고백이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